그렇다 보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과 출신인데 데이터 관련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핑곰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퇴근 후에는 특수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자기소개가 조금 변했죠? 저는 작년 IT 서비스 기획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문과생인 제가 왜 기획자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로 했는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직무 변경에 만족하는지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 문과 출신인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데이터 관련 직무들을 정리해보고 각 직무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데이터 관련 직무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인데요. 동일한 직무여도 회사별로 하는 업무는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 직무와 관련된 잡 디스크립션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업무는 이렇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주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하고 비즈니스에 의미 있는 결과를 창출하고요.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 보고서를 설계하고 작성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과거 패턴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설계하게 되고요. 비즈니스에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새로운 분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수정 및 개발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든지 SQL 튜닝을 한다든지 대용량 실시간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한 회사의 프로모션 준비 과정을 예로 들어서 각 직무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배달의 곰이 사용자들의 이용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배달비 무료 쿠폰을 문자로 보내주는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방문 주기가 지났는데도 앱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만 쿠폰을 주고 싶습니다. 쿠폰 없이도 알아서 재방문을 잘 하는 고객들에게까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배달비 무료 쿠폰을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객들의 특징별로 맞춤형 프로모션을 전개하기 위해서 평소 배달료를 신경 쓰지 않고 주문을 하는 고객들과 배달비 무료 쿠폰이 있을 때에만 주문을 하는 고객들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은 어떻게 고객들의 재방문 주기를 계산할 것인가? 어떻게 배달비 무료 쿠폰이 있을 때에만 주문을 하는 고객들을 분류해낼까? 과연 배달비 무료 쿠폰을 제공했을 때 회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될까? 혹시 배달비 무료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을까? 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배달의 곰 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일입니다. 이 단계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고객들이 배달의 곰 앱을 사용한 디지털 기록, 즉 고객 로그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저장 공간에 효율적으로 저장합니다. 고객 로그는 일반적으로 지저분한 형태로 수집이 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지저분하다는 어떤 의미인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데이터들이 한눈에 파악이 되시나요?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이 로그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거쳐 하둡과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에 저장하는 업무를 합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할지 처음부터 잘 설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규격과 맞지 않아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단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고 처리하는 데이터 엔지니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갖게 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고객별 재구매 주기를 계산하는 로직을 개발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재구매 주기를 계산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다음 재구매일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고객들의 행동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핑곰 고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핑곰 고객은 배달의 곰 앱에서 1월 1일날, 4일날, 15일날, 그리고 2월 24일과 25일에 주문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한 재구매 주기 예측 머신러닝 모델은 핑곰 고객의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핑고미는 직전 구매일로부터 평균적으로 10일 후에 재구매를 하고 있었고 그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은 핑곰 고객이 직전 구매일로부터 18일 후에도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배달비 무료 쿠폰을 주는 게 좋다라는 예측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우리 고객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평소에 배달료를 얼마나 내고 주문을 했는지, 시켜먹는 음식들의 가격대는 어땠는지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배달비 무료 쿠폰을 줬을 때 재구매 효과가 가장 좋을 고객군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가는 이런 배달비 무료 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비즈니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거나 이미 프로모션을 시작한 경우라면 어떤 효과를 받는지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시각화한 후에 보고서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타겟팅해야 하는 고객군을 선정해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도 비싼 배달비를 감수하면서 음식을 배달해 먹던 고객들은 배달비 무료 쿠폰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평균적으로 1, 2만 원대의 저렴한 음식을 주문해 먹는 고객들이 배달비 무료 쿠폰을 사용할 경우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마케팅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각 회사마다 업무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거나 직무 간 실제 업무가 겹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데이터 관련 직무의 역할을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셋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관련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가는 주로 프로모션 KPI를 수립하거나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당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데요.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여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앞서 설명드린 예시에서 데이터 분석가가 배달업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고객들을 세그먼트화할 수 있을지, 어떤 고객들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의사결정권자들 앞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보고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 시각화에는 파워 BI나 태블로, 구글 애널리틱스과 같은 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에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SQL, 파이썬, R 등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주로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 안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시 데이터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메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예측 모델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통계,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한데요. 모델을 개발할 때 가령 쿠폰을 보내줘야 되는 고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수학과 통계적인 지식들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학과나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파이썬이나 스칼라 등을 공부해야 하고 딥러닝 모델을 다루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와 같은 라이브러리들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직접 빅데이터 저장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하다 보니 하둡이나 스파크에 대한 지식이 플러스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사실상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므로 프로그래밍 지식 외에도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업무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주제들인데요. 그렇다 보니 백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직무를 변경하여 데이터 엔지니어가 되는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도 당연하게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데요.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머신러닝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데이터 관련 직무들을 예시로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해당 직무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스킬셋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영상들에서는 이 3가지 직무에 필요한 공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데이터 관련 대학원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입학 전에 혹은 지원 전에 무엇을 공부해두면 좋을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알찬 정보로 또 찾아뵐 테니 오늘 영상이 좋으셨거나 앞으로의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검이었습니다.